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어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 격리가 면제되면서 2년 넘게 미루어뒀던 해외여행을 가려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주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의 무사증 입국 제도가 언제쯤 재개될지 불투명해서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만 오히려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공항 국제선 도착 대합실. 국제선 항공기의 도착 시간을 알리는 전광판이 모두 꺼져 있습니다. 제주로 가는 국제선 항공편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면서 제주공항 국제선 도착 대합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만 8천여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72만 명에 비해 97%나 감소했습니다. 완전히 끊긴 지 한 2년 됐죠. 필수 요원들만 있는 거예요. 세관 이런 분들은 정량성을 공유하고. 어제부터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 격리가 면제됐지만 제주공항은 아직까지 국제선 운항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내국인들의 해외여행 수요가 많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는 무사증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부터 무사증 입국 재개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외 인바운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무사증 일시 해제와 그다음에 제주 기점 국제선 노선이 취항이 가능해야 되는데 도내 여행업계는 최근 입국 규제를 해제한 베트남과 필리핀 등의 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전세기 취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요 고객들이 좀 많을 거로 예상이 돼서 코로나 이전에 계획했던 그 횟수를 아마 배 이상으로 이렇게 확충해서 지금 영업을 이제 재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국인들의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제주로 몰렸던 신혼여행과 골프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도내 관광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그제 3,292명에 이어 어제는 오후 5시까지 2,344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기저질환을 갖고 있던 80대가 숨지는 등 확진자 5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7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5명으로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68%였고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은 8.3%였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지사 출마가 거론되는 한 인사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지지 서명을 하도록 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과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된 문건입니다. 도지사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 인사에 대한 지지 서명이라는 글 아래 서명자의 이름과 연락처, 거주지 등 80여 명의 개인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고발인은 도지사 출마가 거론되는 인사의 측근들과 현역 도의원 등 3명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도민들에게 지지 서명을 받았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명단에 적힌 서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일부는 서명 사실을 부인했고 또 다른 일부는 실제로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지사 후보 해서 서명한다고 해서 서명을 하신 적은 있는데 글쎄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사무실에서 서명을 다 직접 받아가긴 했어요. 한 보험회사에서는 직원 50명 정도가 서명했고 도지사 출마 거론 인사뿐만 아니라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 서명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에 받아간 거는 도지사 출마랑 교육감 출마 그 종이가 2-3개 됐었거든요.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사인 받아갔어요. 고발을 당한 출마 거론 인사의 측근들은 명단 자체를 모르고 지지 서명을 받을 이유도 전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07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유권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명을 할 경우 심리적으로 구속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공정한 투표를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선거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파장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최근 제주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고 성추행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진정서 접수 6일 만에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고교 재학 3년 동안 교사들의 폭언과 성차별적 발언에 시달렸다고 밝힌 졸업생. 투명한 조사로 학교의 문화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제주도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약 58%의 학생이 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폭언은 주로 여성 차별적이었으며 학업 성적을 공개하는 등 개별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교육청은 진정서 접수 6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해 실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2, 3학년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주 출장소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치하고 성추행 등에 대해서는 학교에 수사 의뢰를 권고할 계획입니다. 학교 교육 활동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해당 학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일부 교사의 폭언 사실을 확인했지만 성희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학생에게 욕설을 했다 인정하는 선생님이 이제 2분 계셨고 그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대요. 인권과 교육,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 올바른 이행과 개정을 위한 연대는 학생과 교사의 권력은 같지 않다며 학생들이 졸업한 뒤에야 인권 침해를 이야기하게 된 이유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 지금 현재 가해자로 지목되는 당사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또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교육청이 발표한 후속 조치가 학교의 입장을 더 고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학생들의 인권 침해 실태가 제대로 조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이번 삼척 울진 산불로 울진 지역 700여 가구 주민들이 송이버섯을 채취해오던 산도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 송이산을 복원하려면 적어도 3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7, 80대 고령의 주민들은 이제 내 생에선 송이를 볼 수 없게 됐다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포항 MBC 배현정 기자입니다. 불길이 지나간 산등송이는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한때 빽빽했던 소나무들은 숯덩이가 돼 듬성듬성 서 있거나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강원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이 맞닿아 있는 응봉산은 동해안 최대의 송이 산지였지만 산불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불길이 얼마나 거세게 휩쓸었는지 송이 농가가 모두 검게 타버렸습니다. 이 포자가 번식해 있던 소나무도 확연히 거먹게 그을려졌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저 응봉산 너머까지 싹 탔습니다. 니산 내산 할 수 없이 전부 새까맣게. 송이산이 불타면서 이 마을에서만 100여 가구, 주민 대다수가 생계수단을 잃었습니다.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게 정말로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송이 채취 농민은 대부분 7에서 80대 고령인데 불탄 산에서 다시 송이가 자라나려면 3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세대는 송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 문제는 송이 없으니까. 울진에서만 전체 송이 농가의 70%에 해당하는 700여 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해 액수만 8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송이는 자연적으로 포자가 퍼져 생산되는 임산물이어서 농민에 대한 피해 보상 제도나 기준도 없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던 울진송이가 불길에 사라지면서 송이 채취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밤사이 빗줄기는 잦아들었는데요.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저기압이 지나면서 구름대가 제주도를 덮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리겠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으로는 낮은 구름이 지나면서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아침 출근길에 평화로나 산간도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산간 지역은 밤사이 내린 비가 얼면서 미끄러운 곳이 있겠는데요. 등산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 현재 기온입니다. 북부 지역 8도, 동부 지역 6도, 남부 지역 7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오늘 낮 기온은 북부 지역 12도, 서부 지역 11도, 동부 지역 13도에 그치겠습니다.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낀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이 13도 안팎에 그치겠는데요. 비 소식이 없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저기압이 일본 쪽으로 지나기까지 저기압 주변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내일 새벽까지 물결이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부터는 따스한 봄볕이 들면서 봄 기운이 느껴지겠고요.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을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이 추가로 공개돼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성산 일출봉과 한라산 등 세계 자연유산을 촬영한 7곳의 영상을 개방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다랑쉬 오름 등 9개 장소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은 출처와 저작권자만 표시하면 상업적 목적 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대설과 한파, 지진, 폭염 등 자연재난 8종에 대한 정보를 수어 영상으로 제작해 긴급 재난 안전 문자와 함께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안전 수어 영상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신에 동의한 청각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제주 4.3 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첫 특별 재심 공판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4-1 형사부는 오늘 진행할 예정이던 고태명 할아버지 등 33명에 대한 특별 재심 공판 기일을 오는 29일로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고 할아버지 등은 지난해 5월 제주지법에 특별 재심을 청구해 지난달 재심이 결정됐는데 재판부 일부가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돼 일정이 연기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온라인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제주도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제주 4.3 온라인 추모 공간을 마련해 추모객들이 온라인으로 제주 4.3 평화공원과 위패봉안실, 행방불명인 표석 등을 둘러보고 4.3 추념식 현장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4.3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 해설사도 배치했습니다. 제주 4.3 74주년을 맞아 다랑쉬굴 발굴 30년, 성찰과 과제를 주제로 특별 세미나가 열립니다. 제주 언론학회와 제주 4.3 평화재단, 제주 4.3 연구소가 오는 26일 제주 4.3 어린이 체험관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에서는 제주 MBC 기자 출신의 송창우 제주교통방송 사장이 다랑쉬굴 언론 보도가 4.3 진상규명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제주도는 올해 제1제주인 1세대 지원 사업에 예산 2억 8천만 원을 들여 고향 방문 초청 사업과 마을 발전 공헌자 조사, 생활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1제주인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과 기증물 실태 조사도 진행합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